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좋은 역사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까지는 제가 역사는 고생 중이라는 채널로 찾아뵀었는데요.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좋은 역사로 새롭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14강 이제 고려전개 통치체제를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숙제를 위해서라면 제가 14강을 꼭 시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과서랑 활동지를 반드시 챙겨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지금 돈을 지금 뒤에서 지금 주고받고 있죠. 이러한 행동을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눈치채셨죠? 그래서 부정 혹은 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 우리 현재도 이러한 부정이나 비리를 이제 고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청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고려시대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때 복습했던 걸 좀 정리해보면 성종 때 지방에 설치하였던 지방의 주요 구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글자였죠? 숫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를 1편은 제가 찍을 거고요. 아마 2편은 행정제도와 군사제도,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 이렇게 순서로 그래서 총 2편을 찍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길다라고 느껴지시면 좀 끊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명글에다가 띵커벨 주소를 제가 각 반씩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거니 그것과 함께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걸 같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그러니까 중앙에 살고 있는 신하들을 어떻게 다스렸을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교실 수업 시간에 틈만 나면 요거를 좀 보여줬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이거 작년 세계사 시간에 요 성이 몇 개죠? 3개죠. 그 다음에 부가 몇 개죠? 6개죠. 그래서 이것을 당나라의 3땡 6땡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 부르는 거 아시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보여주냐? 이거를 고려시대 때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요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번 제목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이성육부라고 적어놨죠. 이걸 이성육부를 적은 의미는 뭐냐? 결국은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따라했지만 고려 실정에 맞게 운영했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다시 말해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고려식대로 바꿔서 운영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앞서서 살펴봤듯이 중서성과 문화성 따로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중서문화성을 합쳤죠. 그리고 상서성은 여기 그대로 있네요. 이렇듯이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적겠지만 이제 당나라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송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독자적인 이러한 운영 방식이 지금 이성육부 안에 혼재 합쳐져 있어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성육부의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서문화선은요,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그 제도를 본받아서 갖고 왔는데요. 이 중서문화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관, 문화시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필기에다가 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총 책임지는 사람을 재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현재는 대통령과 특별히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정책적인 모든 것들을 총 책임지는 사람들을 재상이자 이 문화시중,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화시중을 대표로 한 이 중서문화성에서는요, 이런 국가가, 다시 말해, 이 국왕이 이야기한 정책에 대해서 이 중서문화성에 모인 관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거쳐 그 회의를 거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이 정책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 실시하기 위해선 바로 상서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서성은 그냥 상서성 전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서성 안에 또 6개 부,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라고 하는 6개의 부서를 두어서 국가정책, 다시 말해 이 중서문화성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상서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활동지에는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일시정지를 하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 하세요. 자, 그러면 정지하고 요거 쓰셨죠? 자, 그럼 2부가 뭐냐? 이제 관리들의 인사, 다시 말해 관리들을 등용하고 어디 부서에 임명할지를 논의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하는 부서가 2부. 그 다음에 병부는요,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데 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호부는요, 세금 징수하고 이것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호구조사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인구에 관련해서 조사하는 거.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숙제라고 한다면 뭐 이제 주민등록부나 이런 것은 뭐 호부에서 담당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형부 같은 경우는요, 형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범죄자나 이런 것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형부에서 담당하고, 그럼 현재로 치면 뭐 경찰청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과 동시에 사법도 해요. 사법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은 법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 자, 그 다음에 예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육이가라고 하면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교육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와 관련한 정책을 실시할 때는 예부에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광종의 과거제도 예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와 관련한 일들, 뭐 국가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문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도 공부.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도 이런 공부에서도 이런 것을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에서 이제 가져온 이런 정책 기구로서 바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중추원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종의 비서기관으로서, 자, 사실 이거예요. 기본적인 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기관이 중추원이지만, 근데 다시 말할게요. 고려시대 때만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사기밀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고려시대만의 특징이냐? 바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려 때는요, 외적의 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10세기부터 11, 12, 13, 거의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외적의 침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에 관한 전략이나 전술이 이제 외적들에게는 이게 누설이 되는, 다시 말해 알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중추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사대는요, 어사대도 송나라에서 가져온 제도인데요, 요거는 관리들을 감찰한다. 다시 말해 감시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의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한다는 것은, 이것도 많이 질문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잘한다 그러면 뭐 포상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못한다 그러면 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는 기구가 어사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사문화서의 관리 일부들과 그 다음에 어사대 간원 일부들이 또 모여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 부정, 비리를 감시하고요. 이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논하고 이거를 국왕에게도 알리지만, 국왕이 무언가를 잘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국왕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언론기관이 바로 대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 또 가져온 제도가 삼사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미리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삼사가 있어요. 근데 역할이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국가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양인들로부터 얻는 세금이 들어오고 얼마쯤 들어오고 이게 얼마쯤 나가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이런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 삼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세금 징수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저기 삼사나 호부에서 담당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이제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중서문화상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일부 관리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하는 기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인데요. 각각 역할들을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도병마사는요. 국방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저 병부도 있었잖아. 근데 도병마사에서는 논의하고 이걸 실시하는 기구가 병부죠. 이게 차이점을 좀 얘기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왜 생겼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적의 침입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특징이 시대적 배경이 외적의 침입이 상당히 많았다는 게 꼭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식목도감은요, 이건 이제 도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를 할 때마다 열리는 회기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누가 중서문화상과 중추원의 관리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 때 쓰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는 입법부, 지금 현재는 우리 국회로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목도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이 1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건 무엇이냐? 결국은 이 고려의 이성육부가 결국은 당의 삼성육부를 따라했지만 고려식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즉 당나라 거, 송나라 거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편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편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